불가사의한 버이양 사건. 버지니아 울프. 군중 속에서 외톨이인 자신을 발견할 때보다 더한 외로움이 없다는 말은 진부한 말이다. 소설가들이 거듭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이 주는 서글픔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버이양의 사건 이래로 적어도 나는 그 말을 믿게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동생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에 대해 글을 쓸 때 이름 하나로 두 사람을 다 지칭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들의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말 한마디로 그들 자매와 비슷한 자매 여럿을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런던에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다. 시골에는 정육점 주인이나 우편 배달부나 목사의 부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만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에서는 인간 생존의 예절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정육점 주인은 배달할 고기를 지하 부엌문을 향해 계단 밑으로 던져놓고 우체부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을 뿐이며 목사의 부인도 교회 소식지를 우편함에 넣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협의할 시간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서 비록 고기가 소비되지 않아도 편지가 읽히지 않아도 교회 소식지의 지시사항이 준수되지 않아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람들은 16번지 또는 23번지에는 더 이상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릴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네를 돌면서 그 집은 건너뛰게 되고 가련한 제의 양이나 버의 양은 인생이라는 촘촘한 사슬에서 떨어져 나가고 모든 사람에게서 영원히 간과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간과되는 존재가 되기가 지극히 쉽다는 사실이 우리가 간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정육점 주인이 또는 우체부가 또는 경찰관이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어떻게 당신이 되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정말 끔찍한 운명이 아닌가? 지금 당장 의자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아래층 사람이 최소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알게 되겠지. 그러나 불가사의한 버이양의 사건으로 돌아가자. 버이라는 머리 글자 속에는 자넷 버이양이 숨겨져 있지만 글자 하나를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까지는 없다. 버이양 자매는 한 15년 동안 런던 거리를 소리 없이 돌아다녔는데 어떤 집들의 영접실이나 미술관 같은 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마치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하듯이 안녕하세요 버이양 하고 인사하면 그녀는 날씨 참 좋지요? 라든가 날씨가 너무 굿네요 라고 대답했으며 이쪽에서 먼저 걸음을 옮기면 그녀는 안락의자나 서랍장 속으로 스며들어 버린 듯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그 가구들에서 분리되어 나왔는지 그녀가 다시 나타났고 다시 같은 인사가 반복되었다. 혈흔이 버이양의 혈관에 흐르는 액체가 피라면 그 혈흔이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꾸준히 마주치는 또는 스쳐 지나는 또는 그녀가 용회되는 것을 보는 것을 나의 운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짧은 인사는 거의 습관적인 요식이 되어버렸다. 어떤 파티나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에서 낯익은 회색 옷을 입은 그녀의 희미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딘가 빈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기를 거쳤을 때 나는 무언가가 빈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과장이 되겠고 어쨌든 무언가가 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진실한 표현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이 잔뜩 모인 방에서 막연하게 불만스러운 느낌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아니 모두들 왔는데 그렇지만 가구인지 커튼인지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벽에서 그림을 떼었나? 그러다가 어느 이른 아침 새벽에 잠에서 깨어 나는 메리 버이 하고 외쳤다. 그것은 내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마도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확실하게 불러본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녀의 이름은 다만 막연한 기호로서 긴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삽입되었을 뿐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불렀지만 내가 막연히 기대한 대로 그녀의 모습 또는 그녀를 닮은 모습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지는 못했다. 내 방은 어중간하게 빈 채로 있었다.
하루 종일 나의 외침이 내 머릿속에 메아리 쳤고 나는 어느 길 모퉁이에서나 예전처럼 그녀와 마주치고 공기 속으로 분해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불만은 가라앉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이 나를 불만스럽게 한 모양이다. 어쨌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 그녀를 찾아가 보아야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떠올랐다. 내 스스로 메리 버리 양을 찾아가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그저 잠시의 허황된 공상에 불과했으나 점점 진지하고 기대되는 계획이 되었다. 생각해 볼수록 참 터무니없고도 재미있는 생각이었다. 그 그림자를 추적해서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고 정말 살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마치 그녀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은 벌써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에 큐 가든에 있는 블루벨 꽃의 그림자를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또는 한밤중에 서리의 풀밭에서 민들레 홀씨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그러나 내가 실행하려는 계획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허황된 것이었다. 그래서 옷을 차려입으면서 나는 그 허황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깔깔 웃었다. 메리 버이를 만나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모자를 써야 하다니 그것은 지극히 안 어울리는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도착했고 안내판을 보니 대부분 우리 집들의 안내판처럼 그녀는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출한 것 같기도 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 올라가서 문을 노크하고 초인종도 눌렀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자도 죽을까? 그림자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녀가 문을 열었다. 하녀는 버이 양이 2달 동안 아팠고 그 전날 아침에 죽었다고 말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바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그녀의 그림자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